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회원님 한 분이 분석 요청을 했는데 현대차 완성차 벌크 및 물류를 납품하는 토탈 회사고요. 최근에는 항공 물류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 시장도 진출했고요. 선생님 현대글로비스 종목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장기 투자 종목으로 괜찮은지요?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LG화학처럼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인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LG화학하고 현대글로비스 위치가 틀립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그리 바닥 위치가 아니에요. 위험한 단계도 아니고요. 둘이 장단점이 분명히 틀립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금의 위치가 위험하지도 않고 기업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경기가 매우 나빠요. 배터리 및 화학 분야가 나쁘기 때문에 주식은 진바닥으로 있고요. 하지만 LG화학은 2차전지 슈퍼 호황이 온다면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두 회사가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맞지만 스타일은 틀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을 더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저는 바닥쟁이기 때문에 LG화학은 남들이 욕하고 위험할 때 들어가는 본세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LG화학을 지금의 위치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죠. 현대글로비스 13만 3,300원.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근데 고점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오른 상태인데 시가총액이 거의 10조가 됩니다. PBR은 1.12배, PER은 6.73배니까 이익을 잘 내고 있고 지금의 위치는 저평가 상태죠. 배당금은 3,700원 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3%대 돼요. 외국인은 33%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수치만 봐도 지금의 현재 위치를 대충 알겠거든요. 현대글로비스는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지만 매우 안정적이게 매출도 올라오고 순이익도 올라오고 배당도 줍니다. LG화학과 비교를 하면 안정성은 현대글로비스가 더 많고 LG화학은 잘하면 진바닥을 잡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 선택은 회원님들이 하시면 돼요. 현대차그룹의 물류 통합 회사입니다. 여러 사업을 하지만 대표적인 거는 현대차, 기아차의 완성차 벌크 운송을 하죠. 그 차량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 해운으로 이동하는 그런 주사업을 해요. 현대차 그룹의 운송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동차 완성품을 만든 거를 이동시키면서 돈을 버는 거죠.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정의선 외 29%인데 정의선이 20%, 현대차가 5%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4.46%, 국민연금이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초량주예요. 최근 연영을 보면 중국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 물류 및 해상 운송 사업 현업, 중국에 진출을 한 겁니다. 중국 EV 배터리 원소재 생산 기업과 배터리 사업 현업 계약을 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유통 부분이 48.57, 물류가 33%, 해운이 17%입니다. 수출을 꽤 많이 하죠. 52%, 92%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을 꽤 많이 하고 있다. 관계사 현황이 꽤 많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완성차도 있고 터키 완성차, 체코, 그리고 인도, 호주,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물류 현장이 있는 거죠.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26조 9,800, 23년 좀 줄죠? 25조 6,800, 24년 28조 4,000, 25년은 증가를 좀 합니다. 30조. 25년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랐죠? 2분기는 작년 대비도 올랐어요. 작년 대비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1조 7천억, 1조 5천억, 1조 7천억, 2조 무난하게 올라가는 분위기죠. 영업이익률은 6%대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91%니까 적정하고요. 유보율은 22,650%, 현금이 꽤 많죠. 알짜 회사입니다. 배당금은 자 보십시오. 대표적인 성장 배당주입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매년 오릅니다. 2,800원, 3,150원, 작년에는 3,700원, 올해는 4,8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성장 배당주라 하죠. 배당에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올해죠. 한 6%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하고요. 26년도 5%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 증가를 합니다. 27년 거의 5%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대폭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5%대에서 10%대 성장을 한다는 게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죠. 하지만 빠바방 막 터지진 않죠. 그냥 무난한 성장을 한다. 주식은 대박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상승하겠죠. 항공업, 눈독, 현대글로비스, 에어2000, 화물사업 출자 지분 확대했다. 우선 매수권 확보했다. 지분이 34.9%에서 45%니까 45%면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인수했다고 봐야 됩니다. 소시어스에 추가 투자 506억을 더 투자해서 2006억을 투자했답니다. 이 소시어스 펀드가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 인수를 위해 조성한 펀드랍니다. 국내 유일의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2000 지분 80.3%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그렇죠. 근데 여기를 이 펀드에 45.2%를 투자한 거죠. 뭐 확실치는 않지만 에어2000을 100% 에어2000을 인수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법적인 절차 이런 절차만 남은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현대글로비스는 육상 특히나 해운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늘까지 잡는다. 종합 토탈 물류회사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줘야 돼요. 하늘길 여는 현대글로비스 모빌리티 물류 새판 짠다. 에어인천 항공물류 진출 신호탄이죠. 이 에어인천 같은 거로 반도체 및 배터리 운송 겨냥을 했답니다. 육해공 공급망을 본격화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하늘까지 잡는다면 육상, 해상, 하늘까지 토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중국 위엔다 그룹과 협력 강화, 수출 물류 확대. 중국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더라고요. 중국 협력 수익성과 중국과 협력하면서 수익성과 물류 안전성을 높일 것 같다. 중국 완성차 운송 및 실적을 다변화하고 있고 매출이 당연히 증대가 되겠죠. 상법 개정 비상 걸린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지배구조. 현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법 개정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죠. 근데 현대차에 문제가 있나 봐요. 왜냐면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거든요. 서로 엮인 거예요. 서로 네가 갖고 내가 있고 지분이 막 이렇게 연계돼 있는데 현대차가 상속을 아직 해결을 못했나 봐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단점은 내부 매출이 75% 이거 줄여야 돼요. 공격 들어옵니다. 비계열 고객 고마워요. 올해 매출 30조 넘는다. 1분기 매출은 7.2조, 영업이익은 5천억 급성장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해운, CKD, 물류, 특수화물 등 비계열 매출 비중 확대다. 현대차 말고 다른 데서 매출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2030년까지 비계열 고객 비중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목표다. 뭐 이거 되면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시대 4대 그룹 기상도는 SK, LG는 맑은데 현대차는 흐리다. 이 얘기 뭐냐면 상속세 때문에 그래요. 현대차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SK, LG는 아직 회장님이 젊고 상속이 다 끝났거든요. 특히나 LG는 회장이 젊거든요. 그래서 LG는 상속세 문제는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SK는 최태원 회장 아닙니까? 최태원 회장도 한 10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고 LG는 뭐 20년에서 30년은 문제가 없는데 현대차는 아직 상속세를 해결 못했다. 현대차 승계 가시화 여부 관심이고 경영권 승계 등 관제 산적한 현대차 상속세를 해결 못한 거죠. 노사 문제도 현대차는 부담이 있고 현대차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순환 출자라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상속세가 좀 적게 들어가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기업만 재벌만 욕할 생각 하지 말고 제발 좀 징벌적 상속세 전 세계에서 1등인 60% 징벌세 세금 이거 안 낮추면 나라 망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제가 위험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정부가 상속세에 부정적인 정부가 된 거 아닙니까? 상속세가 60% 된다면, 지속적으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망할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윤석열 정부 때 탄핵이 됐는데 아쉬운 건 전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징벌적 세금 20%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영권 때문에 20%더 받는 거거든요. 이거를 낮추려고 했는데 반대를 했죠. 야당에서. 그러면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현재는 상속세가 60%입니다. 상속세 60%를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뭐 상법 개정 다 가짜입니다. 상법 개정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상속세 낮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냄비 근성으로 주식은 1, 2년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진짜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속세를 개정해야 진짜 우리나라가 5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거의 10조가 다 되고요. 27년 매출은 33조, 27년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나와요. 가치 분석을 할 때 상승여력은 120% 있습니다. 그래서 29만원, 거의 30만원까지는 상승여력이 있죠. 미래성장 먹거리는 저는 에어2000, 하늘길을 잡는데 또 회사가 성장을 할 거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거는 또 호재인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가 성장해야 현대글로비스도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가치평가에서 보면 대박은 아니지만 뭐 꺾인 적 없고, 매출이니 영업이익이 꺾인 적 없고, 성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추세를 잘 그려야 돼요. 차트는 뭐, 저는 차트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아랫단계 사람들이 차트를 보는 거지 차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트는 모든 거를 공부를 끝나고 나서 타점,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지, 차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랫단계의 사람들이 차트 보면서 뭐 거래량 보면서 뭐 거래량 어쩌고 외국인 어쩌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면 미래를 볼 수 있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차트는 보조지표고 그냥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차트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아랫단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타점을 봅시다. 타점은 앞전 공부를 끝났더니 현대글로비스 무난하고 현재가는 13만원이지만 30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간 차트로 보는 거예요.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이 정도 위치가 거의 바닥이었죠. 추세로 간다면 중당타는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중당타는 이 정도 매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여기서 매수를 해주고, 이런 식 작전이 있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30만원까지 2년 뒤에 매도한다는 작전이 있고요. 정답은 10만에 합니다. 하지만 두 작전이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30년 한 사람은 하나 시스템처럼 어느 타점에서는 이거 장난치면 안 되는데 걸렸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장난치면 안 돼요.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뭐 걸렸네 이런 느낌보다 무난하지 않을까. 재무나 미래를 봤을 때 무난한 기업이고, 이런 때 좀 타주면서 이런 때는 매도 좀 해주고요. 이런 때는 또 매수 해주고요. 근데 제가 30년 경험을 해봤더니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 스타일인데, 이런 때 사서요. 이런 때 밤에도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가 분할 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든 40%든 매도를 하고 기본은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만원까지는 크게 갈 게 있으니까 30% 40% 팔아주고, 예상대로 이렇게 빠지면 또 삽니다. 이렇게 또 기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뽕을 다 뽑는 거죠. 그런 전략이 가장 좋더라고요. 30년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 시스템도 그렇게 해서 물량도 늘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15억이 제가 원금은 3억밖에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전을 했더니 하나 시스템이 남들보다 2배, 3배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런 전략을 쓰면은 초고수 단계입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작전은 초고수의 매매법이다. 노하우 다 알려주네. 자, 월간을 보겠습니다. 월간을 보면 차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 선이 21선 아닙니까? 21선 따라가지 않습니까? 21선이에요 이게.
21선에 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걸칠 때 매수를 노리고 21선에서 좀 거리가 멀어지면 이런 때 또 매도를 해주시고요. 21선까지 내려오면 또 매수를 해주시고요. 이러면서 주식을 늘려가는 거죠. 근데 다 매도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효과를 내면 돈세형이 하나시스템 대박 터뜨린 것처럼 남들보다 2배, 3배 수익이 날 수 있고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돈세형이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제가 몇 마디 속에 30년 노하우가 있습니다. 잘 찾고 이거는 따라 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그러니 돈세형 초고수 아닙니까? 그러니 잘 배우시고 같이 부자 됩시다. 화이팅!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